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논술 장진석 선생입니다. 자, 2027학년도 논술, 인문 논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커리큘럼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잘 듣고 계획 잘 세우세요. 지금 시점에서 아마 논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의 수많은 정보에 의해서 좀 흔들리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이 내용 잘 듣고 마음 먹었으면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올해 진행되는 수업은 모두 기본 강의하고 파이널 강의하고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기본 강의는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논리논술 1단계, 맨 처음 단계인데요. 이미 개강을 했고 여러분들 만약에 기존에 논술을 배웠든지 혹은 뭐 꾸준히 했든 안 했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완전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그러면 어느 대학이든지 다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을 하세요. 자, 그리고 논리논술 2단계로 넘어갈 텐데 요거는 이제 개념어 관련된 수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논리논술 1이 논술에 관한 전반적인 특징, 형식을 익히는 거라면 논리논술 2에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지금 2022 개정통합사회의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들, 물론 뭐 다른 사탐 과목이나 이런 데서 배운 게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통합사회가 바뀌면서 내년도에 입시 바뀌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논술 문제에도 좀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어들이 어떻게 논술 문제에 적용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필수로 들어야 되는 강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논리논술 3과 4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전 논술입니다. 개강하는 시점은 1월, 2월, 5월, 6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실전 논술 부분은 본인이 그래도 웬만큼 상위권 대학 이상을 도전을 한다면 그래서 뭐 건대, 숙대, 홍대 뭐 요 라인 이상을 지원을 하는 거라면 여기까지는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더 위에 상위권 대학이라면 꼭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게 강의가 길어서 쪼개는 거지 사실은 이 모든 강의가 다 연결되는 강의라고 봐도 괜찮아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 학생들에 따라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예를 들면 뭐 개념어 논술을 듣는데 자기가 지원한 대학 문제만 골라 듣는다든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수업을 그렇게 배치하고 강의를 그렇게 놓은 이유들이 있어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들으세요. 끝까지 못 듣더라도 순서대로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으세요. 골라 듣지 말고. 왜냐하면 중간에 내용이 너무 건너뛰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짠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순서대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다 못 듣더라도 대학별 파이널을 여기 논리논술 2까지는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논리논술 2에서 넘어가든 3에서 넘어가든 4에서 넘어가든 다 괜찮지만 어쨌든 1은 반드시 듣고 2까지도 들은 다음에 이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뭐 대학들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뭐 대부분 인문계 논술, 자, 약수령 논술은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인문 논술 보는 대학은 거의 다 파이널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파이널 수업이 올라가는 날짜는요. 대학별 특강은 7월 이후에 올라가는데 이게 뭐 내가 게을러서 늦게 올리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문제 발표를 대부분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모의 논술은 8월, 9월에 나오기도 하고요. 작년 기출 문제도 좀 늦게 발표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고 수업을 해야 돼서 이게 강의가 좀 늦춰지는데 지금부터 뭐 일찍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 충분히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일로 넘어가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한번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자, 논술 학습 전략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공부할지 뭐 이런 것들은 논리논술 1강의 OT를 꼭 듣도록 하세요. 그 OT 내용에 입시 논술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학습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아무리 논술 선생이지만 학생들한테 당연히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년 내내 논술 공부하고 최저 못 맞춰서 다 떨어지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란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모든 입시의 기본은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이 정말 중요하고 뭐 올해 입시 상황은 알겠지만 어느 해보다도 N수생 숫자 많고 마지막 수능이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실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배운 거 마지막으로 써먹는다 이래서 막 뭐 이렇게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애들도 많던데 이러다 보니 최저 등급 따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 목표로 공부하면 안 돼요. 수능 최저만 맞춰야지 그거 못 맞춰요. 그러면 정시로 대학 간다 생각하고 수능 공부하세요. 그래야 최저 겨우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게 치열하기 때문에 최저를 확실히 맞출 수 있도록 수능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공부는 몰아서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논리논술 1회 OT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강의 중간에도 설명을 해놨어요.
학생들이 이제 뭐 주말에 3시간, 주말에 4시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논술은 운동 같은 거예요. 운동 같은 거라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3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30분씩 나눠가지고 매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몰아서 하지 말고 습관을 들이고 그거를 시점에 따라서 좀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6월 평가원, 이때 6월이라는 건 평가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6월 평가원 시험. 그 전에 평가원 시험쯤 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중간에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일주일에 3, 4시간 정도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3, 4시간, 그 3, 4시간은 강의 보는 시간 더하기 복습하는 시간, 예습하는 시간, 뭐 이런 거 포함이에요. 큰 부담되는 시간 아니죠. 주당이니까. 뭐 한 4시간, 5시간 더 하면 좋은데 최대 4시간 정도? 그래서 매일 한 30분씩 나눠서 하고 주말에 몰아서 뭐 1시간 정도 더 하고 요 정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기본 강의 4개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했다면. 만약에 뭐 3월이나 4월쯤 시작했다면 요거보단 조금 더 시간은 늘리긴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쭉 하다가 구모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수능 비중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거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자, 논술 비중은 좀 더 줄이고 수능 비중은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구모 이후에는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는 대학별 파이널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 일주일에 한 세트나 2세트 정도만 자기가 지원한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면 논술 비중은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확 줄이라는 건 아니고 1시간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만큼 수능 공부 더 해야겠죠. 그래야 최저 확보되겠죠. 만약에 6월에서 9월 시작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니까 6모, 9모 사이에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주당 대여섯 시간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더 하면 좋지만은 뭐 수능에 영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9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논술 비중 줄이고 수능 비중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시작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이 경우인데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에 충격 좀 받고 그리고 원서 쓰고 원서 쓰느라고 또 한 2주 열을 까먹고 뭐 이러다 보면 한 9월 중순 넘어갑니다. 그때쯤 만약에 논술하기로 마음먹었다. 굉장히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최소 5시간에서 6시간은 확보를 하고 어쩔 수 없어요. 구모 이후에 수능 비중 절대 줄이지 마세요. 수능을 줄여서 논술을 더 하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논술 비중도 늘리고 수능 비중도 늘리세요. 그 얘기는 뭐 잠을 줄이든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든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다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논술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수능을 줄여서 확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은 글쓰기는 최대한 생략하고 어쩔 수 없어요. 글쓰기 생략하고 빠르게 강의 들으면서 다시 쓰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외울 거 외우고 다시 쓰라는 것들, 예시답안 베껴쓰기라든지 강의 내용 듣고 필기한 거 보고 바탕으로 다시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9월 이후에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때쯤 내가 이제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캐스트는 그때 또 올릴 거니까 그거 보고 열심히 준비해주면 돼요. 자, 자세한 학습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논술 1, OT 잘 보고 시험이 이런 거구나, 논술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감 잡으면 충분히 올해 1년 동안 준비 가능할 겁니다. 뭐 이거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또 다른 캐스트에서 자세한 논술의 입시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계획 잘 세우고 올해 준비하도록 하세요. 자, 올해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합시다.